예, 원내대표 취임 후에 처음 뵙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원내대표입니다. 가슴이 좀 설레야 하는데 전장에서는 장수처럼 비장합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의 엄중함과 민생의 고단함이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 앞서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원내대표단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님 힘 보태 주시고요. 원내대변인으로 박수현 의원님, 이영주 의원님 수고해 주시면서 원내기획부대표의 최원식 의원님, 당무부대표의 강동원 의원님, 여성부대표의 최민희 의원님, 노동부대표의 한정혜 의원님, 신정우 의원님 나오셨고요. 법률부대표 권은희 의원님, 의원 담당 부대표 박광원 부자의원님 아직 오셨습니다. 대외 담당 부대표 김기진 의원님, 안보 담당 부대표 백승기 의원님 자무장 핵장관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5분의 의원님이 함께 해주시고 했습니다. 지난 6일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반의회적인 폭포와 합의 파기 행태를 생각하면 오늘 본회의는 다시 생각하기도 어려운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본회의 개최를 결단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신뢰와 합의 정신이 내동댕이 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민생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3개의 민생법안과 2개의 제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잘못으로 연말정산 세금 폭탄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서 26개 시도 교육감께서 지금 장기처럼 기다리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입니다. 540여만 자영업자들이 시름을 덜 일명 권리금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인류인문화유산에 대한 일본 동북기 선진물을 공개하려는 일본 정부의 야만성을 비판하려고 하는 결의안과 인체 침략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반성 없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결의안입니다. 어제 저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약속과 합의에 대한 국제적 기구와 원칙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 50%를 포함한 연금개혁과 관련된 합의는 정부 부처의 실무 책임자들, 이해 당사자, 그리고 여야가 4개월에 걸친 숙고와 논의 끝에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안입니다. 이 합의는 여야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행을 보증한 합의이고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대단히 뜻깊은 사회적 대타협이었습니다. 이건 지난 일요일 여야 원내대표 간의 첫 만남에서도 확인한 합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정에 불가하다라는 당 입장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입장이었지만 사실 첫 번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합의 내용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은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기구와 여야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깬 것입니다. 10일 원내대표 간의 합의상도 깼습니다.
이런 새누리당을 향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지 앞으로 걱정입니다만 설령 그런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과 국민에 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를 엽니다. 새누리당에는 신뢰가 없는 듯합니다. 협상을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고 이행을 전제로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여야 간의 합의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히는 일이 되풀이되면 국회는 유명무실 설 자리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정신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국회가 그리고 서로 의논을 나누는 정부 청와대가 지켜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권력분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분립 정신은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이고 국회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국회 원칙, 헌법의 원칙입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대한 의지도 없이 헌법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가 된다면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당이 너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좀 더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유승민 대표에게도 보원을 드립니다. 어제 뉴스 채널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하루 종일 수레를 끌며 자기 몸무게의 배가 넘는 폐지를 모으시던 할머니의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돈 9,000원입니다. 이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어림잡아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 규모 세계 13위, 국민 1인당 소득 2만 8,000불이라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세대 간의 도적질을 운운하며 이와 같이 하루 종일 수레를 끌며 다니시는, 그래서 하루에 몸무게 2배가 넘는 폐지를 모은 그분이 단돈 9,000원을 잡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을 도적대로 몰아가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불신과 궤변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 최고의 자살률에 대해서 반성하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 공포를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공공연금, 국민연금,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일하고 최종의 사회적 안전망, 이를 통해서 우리는 노후소득의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일은 연금을 파괴시키고 연금에 대한 기대를 국민으로부터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적격을 의심케 하는 때문입니다. 노후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마주치고 있는 현실 문제입니다.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한 노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공포로 모는 공포 마케팅, 후한무치한 반복 복지의 반민생 행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어서 강기정 정책위 의장님의 모두 발언입니다. 약속을 지킨 야당에게 연금 관련해서 증명하고 해명하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 여당은 청와대의 거대한 광고, 홍보, 힘을 등에 업고 무차별 공격해대고 막말이 되고 있는데 참으로 착잡합니다. 어제 사회적 대타협에 참가한 공무원단체들이 어느 한 일간지에 낸 신문 광고입니다.
하단 정령 광고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이른바 공무원 사더 고통 분담을 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광고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연금 논의하다가 왜 갑자기 국민연금 50% 논의하냐 이렇게 의아해하는데 그 반응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한 말씀 드리면 지난 130일 동안 계속되어 온 사회적 합의 과정을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보고받지도 못하고 알고 있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시종일관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 지켜라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동안 여야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는 130일 동안 노력해서 국민연금법을 합의하고 공무원연금법을 합의하고 국민연금법 소득 대처율 50%라는 소중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국민연금 50%로 한다라고 합의한 것은 공무원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고통분담을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명분이었고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고통분담하여 국민들의 낮은 노후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에 흔쾌히 동참하겠다라는 각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득대체율 논의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의 동전의 양면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5.2 합의서는 세 가지로 구성된 겁니다. 첫째가 공무원연금법 합의, 둘째가 공무원들의 인사정책적 합의, 셋째가 국민연금 관련 합의. 이렇게 세 가지의 합의서는 한 세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가 된 것입니다. 약속 파기가 된 것입니다. 이 3종 한 세트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5.2 합의서 중에 공무원연금법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시 논의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5.2 합의 정신을 전혀 이해 못하는 매우 천박한 언행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에 쓰자라고 하는 것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했습니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하여 실무기구 구인이 서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당 대표가 앞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듯이 보증안 아닙니다. 애초 논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하자라고 하는 야당안과 50%를 목표로 하자는 여당안이 있었습니다. 여당이 양보해서 50%로 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또 하나 쟁점은 재정절감분 20%를 애초에 야당안은 25%를 재정절감분의 25%를 주장했고 여당은 20%를 주장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논의하고 의논해서 소득대체율은 50%를 한다고 결정됐고 재정절감분은 20%로 서로 양보해서 결정한 합의안입니다. 이 두 가지마저도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타협은 실무기구에서만 한 게 아니라 유승민 대표의원 대표방에서 유승민, 우윤근, 강기정, 조원진, 주호영 이렇게 5분이 모여서 50이냐 20이냐를 가지고 논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들은 딱 하나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을 충분히 논의해서 8월까지 논의해서 9월 초에 함께 처리해달라, 동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양보해서 5월 6일 공무원연금법 선처리 그리고 국민연금법은 4개월 이후에 논의해서 후처리라는 병행처리에서 동시처리해서 선후처리로 합의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여당이 그 점에 대해서
차기 대선 후보인 양당 대표들이 보증하고 공증할 테니 실무기구에서 합의해라라고 해서 합의했던 거고, 실무기구는 그 말을 믿고 합의했고, 최종 순간에마저도 실무기구 합의서에 다 있는 50-20을 뭐하러 양당 대표, 대선 후보급인 대표들의 합의 안에까지 구질구질하게 집어넣냐라고 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가 양당 대표와 주호영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가 있는 바로 저 자리에서 50-20을 빼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50-20을 알았니 몰랐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시의 합의서를 종용했던 저로서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처참합니다. 지금 이런 혼란을 푸는 길은 방법은 단순합니다. 새누리당은 당장 5위 합의서를 이행하든지, 이행할 수 없다면 5위 합의서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해주면 됩니다. 합의서를 이행하면 당장이라도 공무원연금법은 본회의 처리하고 앞으로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4개월 동안 논의해서 국민연금법을 추후에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합의를 파기한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130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무원연금법부터 다시 논의하면 됩니다. 이제 선택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해야 합니다. 우리 야당은 선택할 권한과 힘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문영표 장관에게 한마디만 더 붙입니다. 세금 폭탄, 보험료 폭탄, 1702조, 연금 고갈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공포정치, 공포마케팅 하는 건 자유입니다만은 결국 국민연금의 불신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끝까지 문영표 장관과 청와대는 책임질 각오를 하시라는 점을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석현 국회의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 원내대표와 정책의장께서 다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득담사만 말씀드립니다. 그 옛말에 이목만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2개의 눈으로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10,000개의 눈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10십자를 그어놓고서 목사님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십자가라고 하고, 또 수학자는 덧셈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보면 배꼽 표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존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틀렸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다름을 이해를 해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요즘 우리 당 의원들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춘석 수석 부대표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아직 추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정자 신분으로 선택을 했고요. 당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그게 가만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각오로 어떤 갈등과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 개정지휘자들이 국민의 아낌없는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엊그제 10일날 여야 지도부는 장시간의 릴레이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 5월 2일 양당 간의 합의상을 존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청와대의 협약으로 파기됐던 지난 2일에 합의를 어렵게 다시 살려냈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방법과 관련된 수급정법, 누리과정 지방기책 발행 관련한 지방재정법,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3개의 법안과 2개의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은 소득대출 50% 명시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진 24시간도 안 돼 다시 이를 파기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리의 파기는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을 우롱하고 정치를 불신으로 흔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앞서 말씀드린 3개의 법안들이 모두 국민들의 생계 및 삶과 직결되어 있어서 매우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님께서 형식적인 주례이동이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주 뵙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주례이동 이상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새누리당은 대화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보건복지위의 김성주 간사님께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앞에서 연금에 대한 문제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어저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문영표 복지장관 상대로 한 국민연금 논란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괴담이라고 하는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기금 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 3종 세트입니다. 대개 기금 고갈로는 민간 보험회사가 퍼뜨려 온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켜서 개인연금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고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청와대, 정부 당사자가 나서서 세금 폭탄, 보험료 폭탄 얘기를 유포하고 나선 것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이 근원지가 어딘가라고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어제 문영표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 진원지가 연금 전문가인 문영표 장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와대가 주장한 세금 폭탄이 맞냐? 맞다고 했습니다. 보험료 폭탄 맞냐? 2배 인상하는 건 맞냐? 맞다고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이론적 근거는 문영표 장관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지금 50% 소득 대체율 명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서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명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핵심은 여당이 야당과 며칠 전에 온 국민이 TV로 생중계한 가운데에서 두 대표가 서명한 내용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사회적 합의기구의 2개 합의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부정한다는 것은, 빼자고 하는 것은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난번 합의는 무효라고 먼저 선언하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실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50%가 될지 49%가 될지 51%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험료를 1% 올릴지 3% 올릴지 아니면 더 올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지금부터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서 상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논의도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연금의 기획자도 꺼내지 말라, 소득 대체율의 시획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지침을 새누리당에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고 국회를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는 입법권에 대한 월권적 도전 행위입니다. 차라리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연금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을 조장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사적연금 활성화라고 한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스스로 민간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고 자인하는 꼴입니다. 청와대는 세계 최고 노빈곤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야당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안에 대해서 이를 반대하지 말고 자신들의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지 않는다면 결국은 노빈곤국가 대한민국의 빈곤을 방치한 책임을 역사는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청와대 외압이 없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통위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나마 정직해 보였던 방통위원장마저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서구 씨 반대하는 이유 있습니다. 첫째, 전문성이 없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시청자 복지를 위한 재단입니다. 이분 경력 어디에도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 없습니다. 두 번째, 중립성이 안 됩니다. 이분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종북일 수 있다 이런 발언했습니다. 그 종편에 출연해서 각종 정치 편향적 발언하다가 결국은 종편에서 퇴출된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이 됩니까? 세 번째, 공정성입니다. 이분 머릿속에는 공정성이란 단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방통위원, 야당 추천 방통위원 두 분이 이 사태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방통위원회 출범 이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수에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서구 씨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청자 재단 이사장까지 낙하산 내려보내는 건 정말 방송 장악의 찌질한 결정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백공기 부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백공기 의원입니다. 원내 안보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더 나은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서 나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국방부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사출 시험과 군의 대응 태도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감한 군사정보가 담긴 비공개 보고에 대해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이 북한의 사출 시험을 추적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어제는 확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사출 시험은 발사 시험에 앞선 개발 초기 단계로 국방부는 향후 4~5년 내, 빠르면 2~3년 내에 전력화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로 북한 방향을 작전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KAMD와 힐체인의 탐지 범위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비대칭 위협의 출현은 역시 북핵은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완벽히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군사적 대비 태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 바로 비핵화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이후 더욱 심각하게 경색돼가는 남북관계는 외교정책을 통한 비핵화를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5년이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